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해제를 하게 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대표적인 매매계약이 아파트 사고 파는 게 있겠죠. 부동산 매매계약, 땅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때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했을 때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해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리고, 다음에 그때 손해가 좀 났는데 그거는 돈으로 배상은 어떻게 받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는 크게 이제 계약금 해제와 채무분리행에 의한 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보통 이제 계약 체결할 때 10%의 매매대금 중에 10%를 이제 상대방에게 주잖아요. 매도인은 받는 거고 매수인은 주는 거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이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즉 1억짜리 집을 계약금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줬겠죠? 그걸 포기하고 나 계약 해제할래 할 수 있고, 매도인은 1,000만 원을 받았죠? 그 1,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준과 동시에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2,000만 원을 주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매매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의 채무분리행위나 채무분리행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계약서, 일반 표준 계약서 양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억지로 빼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빼죠. 보통 다 있죠. 그래서 계약금 웬만하면 다 된다고, 계약금 해제는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구나 다 마음대로 그냥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대신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근데 이때는 보통 계약서에 그 계약금에 기해서 해제를 했을 때는 그 위약금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돼 있죠. 그 계약금 액수만큼이 손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요것만 손해로 하고 추가적인, 내가 계약이 해제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래 그 돈으로 더 큰 걸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제해 버리니까 내가 손해가 많이 났어. 그거를 청구할 수 없게 이렇게 딱 계약 금액으로만 딱 정해 놓는 거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근데 계약이 있다고 해서 항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다른데, 그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때그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문제는 이제 채무분리행에 의한 해제예요.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이런 해제의 경우에는 내가 해제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는 내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역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우선 이 계약,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어야 돼요. 매도인의 입장으로 볼까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췄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성립이 돼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기는 잔금을 다 지급하려고 갔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려니까 딴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감유 가처분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했는데 말소도 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만 되면 자기가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 증명 하나 딱 보내고 해제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행 제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행 제공이라는 걸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해제했다 그러면 해제의 효력이 없어요. 이행 제공이 뭐냐?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한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었느냐에 관해서 증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느냐. 갖추지도 않아놓고 상대방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매수인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준비를 전혀 안 해놨어요. 잔금 지급 기일 날에. 그럼 나 해제해야지?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잔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췄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증명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보통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하죠. 변호사도 하는데 변호사는 좀 뭐 돈이 안 돼서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보통 법무사들이 많이 하시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들을 모두 다 맡겨놓고 내용 증명 하나를 매수인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서 너 지금 잔금 지급기일 날에 잔금 지급 지체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잔금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할게. 너는 잔금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등기를 이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놓을게. 너는 법무사 사무소한테 돈 주면서 등기 그냥 바로 이전해가. 내가 없어도 돼. 원래 등기는 같이 매도인 매수인 같이 등기하게 돼 있는데 내가 뭐 위임장 뭐 인감증명서 뭐 다 떼서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놨으니까 너는 나의 도움 하나도 없이 너 스스로 혼자서 돈만 지급하면 등기 이전해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어. 이게 바로 이행 제공이에요. 매도인이. 즉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기의 의무만 이행하면 언제든지 내 의무는 자동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 요걸 이행 제공이라고 해요. 매도인의 입장에서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법무사 사무소에만 맡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인정한 가장 예시적인 모범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외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놨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돼요. 등기 이전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어. 넌 돈만 지급하면 돼. 라고 통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내가 서류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이전 못해가는 상황이 생기죠? 즉 자기의 의무만 이행하면 언제든지 쉽게 상대방의 의무도 이행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행 제공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상대방은 매수인은 어떤가요? 매수인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기도 잔금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등기 서류만 가져오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돼요. 돈이 나한테 있으니까 언제든지 등기 서류 주고 받아가세요. 요 말 한마디만 던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던지고 일주일 뒤에 계약을 해지한다? 안 돼요. 돈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을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두는 방법도 있겠죠. 꼭 그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에스크로 뭔지 아시죠? 제3자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돈을 맡겨놓고 네가 언제든지 관련 서류만 주면 거기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 또는 내가 그게 어렵다면
돈을 다 뽑아가지고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수표로 만들어 놔가지고 다 수표 사진을 따닥 찍어가지고 내가 여기 사진을 내용 증명에 첨부해가지고 보내면서 나 지금 바로 돈 다 뽑아가지고 여기 있어 빨리 받아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나는 내가 의무이행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제가 효력이 없어요. 이 부분이 재판할 때 많이 문제가 돼요. 이런 걸 안 해놔가지고 해제된 줄 알고 있다가 해제 안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이런 거는 최고라고 해요. 최고. 나의 의무는 이행할 준비가 다 됐으니 너의 의무를 이행하세요 라고 해서 너의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거죠. 그걸 최고라고 해요. 최고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줘야 돼요. 일주일 정도만 넘으면 한 뭐 보름 정도면 더 좋고, 그러면 충분한 기간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나 일주일 뒤에도 네가 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계약을 해지하겠어 라고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확실히 해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때 네가 나 매수인의 입장이라고 쳐요.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해줬다면 난 그걸 빨리 딴 데 팔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어. 또는 거기다가 나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 벌써 다 완공이 됐어. 근데 완공을 못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른 집에 살게 돼 가지고 다른 집에 월세를 냈어. 손해가 났어.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손해액을 입증을 하면 상대방한테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약서에 그렇게 해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가 됐을 경우에 손해액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이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금액대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보다 더 적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 금액으로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죠. 나중에 실제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정해놓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부터.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실질적인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입증을 하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해제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저 유튜브에 제 이메일 계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